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이 28곳인데 모두 현직 직원들이 비상이사나 감사로 파견돼 있고요. 이 중에 3곳은 전직 국민연금 지사장이나 총무지원실장 등에 가서 대표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경우에 국민연금이 대주주니까 기업이 윤리경영을 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라라고 요구했는데 그러면 연금 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기업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고 발뺌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양하게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 즉 뭐 의결권 행사나 주주 관여, 중점 감시, 주주 제한, 사회이사 추천, 투자자 연대, 주주 소송, 입법 운동 이런 것들을 행사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만 가끔 소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민자사업 SPC 회사에 국민연금 출신이 대표이사로 가 있고 또 이사나 감사로 참여하는 걸 보면 그간 재무적 투자다 이렇게 얘기해 오신 그러면서 주주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해왔던 국민연금의 말씀은 어쩌면 이율배반적인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무대행께서 앞서 말씀드린 SPC사의 운영에 참여한 전 현직 직원들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 다음 질의 순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가 매우 늦어요. 19번이라 감안하시고 질의 순서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권명호 의원님, 그러면 제출 자료에 소득 자료가 네. 그 저희한테 근무했을 때 기간을 얘기하시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현직으로 있을 때, 네네네. 네, 그런 그러니까 자료가 여기 그 SPC 회사에 지금 가면서 생긴 소득을 확인하자는 거죠. 부임하면서요, 그 회사예요. 네, 그 회사에 부임해서 얼마나 소득을 받았는지를 네. 보겠다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동민 의원님, 그다음에 김광수 의원으로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예,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한 일용근무자 정책의 성과하고요. 일용근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후의 가입 기간, 국민연금 납부액, 가입 후의 상실률 자료, 그리고 또 가입 확대 정책 후에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어 있는 일용근무자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수 의원님. 예,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멀리 전주까지 함께 와주신 우리 양승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에 국민연금이 권력의 쌈짓돈,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해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적인 불신을 받고 파장이 컸던 만큼 빠르게 신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장을 이사장을 임명하고 빠르게 국민을 위한 연금을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석인 상태에서 방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로 이번 명절 추석 명절 이전에 연금 이사장을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이 국감이 진행되는 현재까지도 이사장이 없이 대행 체제 이렇게 국감이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10년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또 지분권 소멸로 사라져서 국민이 받지 못한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연도별 수급 종류별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을 오후 수감이 시작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국민의당 지도자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무대행님, 우리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602조에 이르죠. 예, 이 정도 규모는 국내 다른 기금과 비교해서 어떤 의상을 갖고 있습니까? 예. 마이크 안 누르는 거. 우리 자신 없는 부분은 우리 기금 이사 대행님이 같이 좀 해주세요. 예. 자, 이렇게 중요한 이런 국민연금, 우리 국민연금의 주 기능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소리 나고 있는. 네, 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잡아당겨서 얘기를 할까요? 네, 국민의 노후 버팀목으로서 네, 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낸 연금, 기여금, 네, 네. 국민들로부터 빌려온 돈을 네. 정부가 조금 보태서 네, 네.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거죠. 네, 예, 이거는 함부로 쓸 수 있는 돈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가장 효율적이고 네. 가장 그 운용을 국민들 입장에서 미래를 보고 네. 신중하게 운영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이 연금 기금 운영 전문 인력 정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죠. 네, 근데 최근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이 지난 우리 이제 이쪽으로 전주로 이전을 하면서 네. 2014년에 9명이 퇴직을 하더니 15년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10명 정도. 그러더니 2016년에 30명이 퇴직을 했어요. 네. 근데 금년만 해도 벌써 퇴직자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22명이 퇴직을 했어요. 네. 자,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지난해 아시는 것처럼 올해 연초에 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나간 인력 중에 대다수가 팀장급과 실장급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꽤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또 이직이나 뭐 질병도 들어있고 해서 되게 복합적인 이유로 예. 네, 퇴사를 하시게 되고 알겠습니다. 이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지금 핵심 이제 기금 운영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 운영직의 실장급이 14명 중에 7명이나 퇴직을 했죠. 네.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거기다가 또 팀장급도 47명 중에 4분의 1이 넘는 12명이 또 공석이죠. 네. 지금 기금 이사도 지금 현재 대행 체제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노후를 대비하고 가장 중요한 이런 기금 운영 부문이 이렇게 부실하고 이렇게 정말 방만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이 방치해서 되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속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직무 대리나 직무 대행이 뭐 전체적으로 40명이 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 본부만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이게 이렇게 부실하게 퇴직 인력이 이렇게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이 손실이 누구에게 귀착되겠어요? 국민들한테 귀착되겠죠? 그리고 미래 세대들의 부담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요즘 우리 새 정부 들어서 적폐 청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적폐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국민들의 미래 부담과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거를 방치하는 새 정부 들어서 벌써 지금 5개월이 됐잖아요. 예? 우리 기금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현상에 대해서?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손실과 예? 부담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방치하는 이게 새 정부의 이런 행태입니까? 여러분들 건의하세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분석해서 바로 치유하세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직원들의 그 고급 인력이 안 오는 원인을 분석을 해서 예, 어쩌면 근무 여건 좀 개선이라든가 또는 근무 방식의 개선.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우리 금융 전문가들은 또 여의도에서 고급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근무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 한계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과감하게 밝히고 개선하도록 하세요. 네. 저희들이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사실 2주 전부터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여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개선과 정주 여건에 됐습니다. 대한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또 해외 투자 인력. 네.
예, 그것도 평균 근속 인력이 일반 인력보다 더 짧게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 36개월에 불과하죠. 네. 이게 해외 투자 인력은 보다도 어쩌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안정적인 어떤 그런 근무 환경에서 이런 인력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또 그 경력 관리를 하는 거죠? 실은 이제 해외 투자 인력들이 많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인력들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아마 의원님 지적하신 재직 기간이 더 짧은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 시장 평균 상위의 25% 수준의 급여로 갈 수 있도록 현재 지금 50% 수준도 못 미치는 직급이 있습니다. 실장급이나 팀장급은. 그래서 그걸 좀 올리고 여러 가지 자, 정규 여건 예. 계산을 하는 등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네. 지금 이제 가장 어쩌면은 그 퇴직 인력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네. 중요한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심각한 건 지금 우리 국민연금 운영에 상당한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네. 자, 그 결과가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자료는 이따 또 이제 최근 상황 받아봐야 알겠지만 최근에 국민연금 해외 투자 수익률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네. 예, 해외 대체 투자 수익률이 네. 14년만 해도 15.3%. 그러던 것이 2015년에 14.9%로 내려가더니 지난해에는 12.3%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도 지난해 전체 평균으로 봐서는 그래도 뭐 아직은 이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금년 들어서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죠. 네. 예. 지금 우리에게 준 자료 6월 말 기준으로 자료 주셨죠. 네. 그 해외 대체 투자 수익률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게 국내 대체 투자하고 해외 대체 투자 떨어지는 게 국내 대체 투자가 훨씬 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체. 네, 네. 예. 결국 이게 지금 이 손실 네. 부담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이사 대행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해외 투자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우수 인력이 시장에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수 인재를 유치해서 핵심 역량 인재를 육성을 하고 그 기금 운용 수익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유권 행사만 가끔 소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민자사업 SPC 회사에 국민연금 출신이 대표이사로 가 있고 또 이사나 감사로 참여하는 걸 보면 그간 재무적 투자다 이렇게 얘기해오신 그러면서 주주권 행사를 소극적으로 해왔던 국민연금의 말씀은 어쩌면 이율배반적인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무대행께서 앞서 말씀드린 SPC사의 운영에 참여한 전 현직 직원들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 다음 질의 순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가 매우 늦어요. 19번이라 감안하시고 질의 순서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권명호 의원님, 그러면 제출 자료에 소득 자료가 네. 저희한테 근무했을 때 기간을 얘기하시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현직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이 28곳인데 모두 현직 직원들이 비상이사나 감사로 파견돼 있고요. 이 중에 3곳은 전직 국민연금 지사장이나 총무지원실장 등이 가서 대표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경우에 국민연금이 대주주니까 기업이 윤리 경영을 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라라고 요구했는데 그러면 연금 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기업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고 발뺌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양하게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 즉 의결권 행사나 주주 관여, 중점 감시, 주주 제한, 사회이사 추천, 투자자 연대, 주주 소송, 입법 운동 이런 것들을 행사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멀리 전주까지 함께 와주신 우리 양승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에 국민연금이
권력의 쌈짓돈, 그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해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적인 불신을 받고 파장이 컸던 만큼 빠르게 신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장을 이사장을 임명하고 빠르게 국민을 위한 연금을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석인 상태. 으로 있을 때 네네네. 네, 그런 그러니까 자료가 여기 그 SPC 회사에 지금 가면서 생긴 소득을 확인하자는 거죠. 부임하면서요 그 회사예요. 네, 그 회사에 부임해서 얼마나 소득을 받았는지를 네. 보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동민 의원님, 그다음 김광수 의원으로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예,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한 일용근무자 정책의 성과하고요. 일용근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후의 가입 기간, 국민연금 납부액, 가입 후의 상실률 자료, 그리고 또 가입 확대 정책 후에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어 있는 일용근무자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수 의원님. 예,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그래서 방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로 이번 명절 추석 명절 이전에 연금 이사장을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이 국감이 진행되는 현재까지도 이사장이 없이 대행 체제 이렇게 국감이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10년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또 지분권 소멸로 사라져서 국민이 받지 못한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연도별 수급